저도 어릴 때 급식을 받기도 하고 또 급식이 없을 때는 정말로 뭐 물로 배를 채우던 때도 있었는데 애들 좀 밥은 먹이면서 정치하시죠.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럼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또다시 말해줘. 지금 들어가서는 안 들어가. 이 잘못된 걸 가진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또 만났네. 자, 어제 하루는 두 사람에게 아주 질긴 인연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남지사 홍준표 지사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밤에는 또 올라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또 만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네. 이남희 팀장. 네. 아니 어쩌다가 두 사람이 또 같은 비행기를 또 탔습니까? 저 영상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 홍준표 지사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고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표는 그래요? 이코노미석을 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 탄다는 거 우연히 이제 알게 돼서 옆자리는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클래스 거의 맨 앞에 이제 홍 지사가 앉아 있었는데 문 대표가 이제 타면서는 아유 또 보네요라고 인사를 하고 기내에서는 두 사람 말이 없었습니다. 홍 지사는 내릴 때도 그냥 인사 없이 갔습니다. 결국 기내에서 2차 신경전이 벌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냥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 예. 이미 왜냐하면 두 사람이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다고 서로 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내에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인사 처음에 탈 때 잠깐 하고요. 그 인사 없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대단한 게 지금 저렇게 활짝 웃고 있지만 예. 말의 내용은 정말 가시가 돋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내려오면서도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네.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앞에서 드는데. 싸우고 뒤에서는 화해를 합니다. 네. 예, 박성원 노설위원. 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찾아갔는데 네. 사실 정치적으로 조금 네. 수가 낮았다 이런 평가들이 어제 많았습니다. 네. 보시기엔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 차이를 초선과 5선 출신 의원의 차이를 뭐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야당,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차기 대권 유력 주자가 어쨌든 정책 이슈를 갖고 간다 그러면 사실 지사는 급으로 따지면 야당 그 대표와 이렇게 격이 맞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마도 경남 도민을 내가 이렇게 챙긴다.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아마 다소간의 무리수를 뜨고 갔지만 역시 홍 지사가 지적을 했듯이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예. 홍 지사하고 입씨름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홍 지사는 부자들 이건희 손자에게까지도 밥 먹이는 이런 무상급식이 그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금 밥을 먹이고 있다. 이 제대로 된 급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하고 거기에다가 형편이 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유상으로 받아서 그것을 50만 원 정도의 교육 보조비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른바 진보 좌파가 해야 될 추구 아니냐라고 예. 하는 데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했어요. 이런 예고된 논리적 한계를 갖고서 가서 그저 경남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밥 좀 먹이자는데 밥 먹인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가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고된 패배가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경남지사 몸값만 높여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홍 지사가 오늘 또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의 대표쯤 되면 문제가 되는 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갖고 갑니다. 대안 없이 현장 방문하는 것은 쇼하러 가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지지층을 모아놓고 또는 자기 지지층들 상대로 쇼하러 가는 것은 그것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지 제대로 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이죠.
예, 한 방 또 맞았네요. 홍지사- 이남 팀장. 네. 예. 저 정도 되면 일단은 문 대표가 조금 불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당에서 혹시, 야, 문 대표 괜히 거기 어제 뭐하러 갔냐? 이런 얘기 혹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신도 의원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붙어서 점수를 좀 땄고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은 굉장히 잘했는데 괜히 그 홍지사 만나가지고 점수 까먹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친노 의원이 했습니다. 문 대표와 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제 대변인들이 나서서 문 대표는 정치적 이해 득실 따지는 사람 아니다. 그런 정무적 계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무상급식 중단 관련돼서 어떤 그게 잘못됐다라는 순수한 의도, 그걸 알리기 위해서 간 거다 이러면서 이제 대변인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일단 순수함, 정치인의 순수함이 또 강점이 될 때도 있고 또 약점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자, 근데 야당에서 공격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홍준표 지사 당신 공약 아니었냐, 무상급식. 다 한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말 바꾸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홍준표 지사가요, 2012년,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가 지사직을 던지고 보궐선거 때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말바꾸기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홍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김두관 지사가 하던 것을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삭감이 없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다시 선거에 나섰을 때는 무상급식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난 한 거지.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난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직접 새로 선거 나서서는 한 적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연일 홍준표 지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복지 야당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 예산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이 퍼부은 집중포화 그리고 홍 지사의 반격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교육 현장에 가보면 밥보다 중요한 게 공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래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은 전부 그 학교 공부에 있습니다. 제가 홍준표식 대학부로 이미 물었어요. 경남도청은 업무 보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도 돈 내고 밥 먹냐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실제로 주민들 만나고 뭐 업무상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3만 원 이하짜리 밥을 먹는데요. 이게 본인 호주머니 나가는 돈이 아니고 경남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가지고 지금 무상급식 본인도 당하고 있어요. 본인도 도청은 업무 보러 가는 곳이니까 본인 돈 내고 밥 먹어야죠. 자, 손수호 변호사. 네. 지금 도지사도 지금 도비로 밥 먹고 있지 않냐. 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주장인데 실제로 도지사는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법령에 또한 예. 조례나 규칙에 해당 경남도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반납해라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근거 없이 받는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이 무상복지 논쟁 이거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무상복지를 혜택을 받다가 혜택이 중단되는 분들에게는 참 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할 텐데 우리 사회가 이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결국은 이 행정과 정치가 만나는 이런 것인데 정치를 우리가 흔히 정의할 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가치, 한정된 자원, 한정된 재원을 갖고 어떻게 필요한데 제대로 합법적인 권위를 갖추어서 나눠 쓰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은 결국 우리 경제가 만일에 정말 미국 수준으로 되거나 아니면 서유럽식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을 한 50%씩 소득의 50% 가까이 세금을 왕창 걷어서 많이 걷어서 많은 부분을 어떤 세금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경제 어렵고 또 우리의 담세율은 서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20% 수준이 채 안 되는 이러한 담세율을 갖고서 어떤 있는 사람에게 이른바 이거 정말 죄송한데 이건희 씨 그만 예를 들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들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예를 들자면 그런 부자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어떤 급식을 무상으로 주는 더 나가서 지금 무상 보육도 이렇게 확장됐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국민이 꼭 필요한 이 한정된 재원으로 꼭 가능하고 필요한 복지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서 국민 앞에
장래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기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방법에 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남희 팀장, 네. 야당은 어쨌든 이걸 야당의 어떤 큰 어젠다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무상복지 현재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또 하나 지난번에 무상버스라는 아젠다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갖고 와서 오히려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적도 있거든요. 좀 황당하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무조건 무상이라는 걸 붙이는 게 오히려 이제 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식을 하는 분들도 조금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복지 기조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는 또 그 안에서 논쟁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무상복지와 관련된 논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또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